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이라는 걸 배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시 일단은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자, 1대1 함수라는 게 뭐였었냐면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했어요. 그러면 y가 같다면 x도 같다라는 수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즉 검은색으로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였습니다. 이거의 대우 명제는 뭐야? y가 같으면 x가 같다가 대우 명제죠. 즉 하나의 y에 두 개의 x를 가질 수 없다야. 즉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x라는 집합이 1, 2, 3이라고 있고 y라는 집합이 a, b, c라고 있을 때 어느 하나의 y가 두 개의 화살표를 가져도 상관없었습니다. 이게 함수를 정의할 땐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1대1인가를 생각을 할 때는 1대1인가를 생각을 할 때는 하나의 y가 두 화살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만. 이해되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수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원을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있을 때 x는 a라는 선을 그었을 때 하나의 x에 두 개가 대응이 되고 있으면 y가 두 개가 대응이 되고 있으면 아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아니야 라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1대1의 요소를 1대1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대1의 요소를 확인하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y가 같다면 단 하나의 x만 있었겠지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y가 같다면 이니까 이제는 y는 a라는 놈을 그어줍시다. y는 a라는 같은 a 값에 대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x가 하나, 둘, 셋, 세 개씩이나 교점이 생겨버렸네요. 서로 다른 x가 세 개나 나와버렸네. 이 말은 뭔 말이야? x1이라는 놈이 화살표를 던졌을 때 a로 갔고 x2도 화살표를 던졌을 때 a로 x3 또한 화살표를 던졌을 때 a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그 말은 1대1의 요소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판정할 때 얘가 1대1 함수인가? 라는 거를 판정을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좌표 평면상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연속적으로 그리니까 이러한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는 y는 a를 그어보면 된다는 거지. 선생님 그럼 1차 함수는요? 기울기가 0이 아닌 그럼 얘는 봐봐. y는 a를 그어도 x 하나만 같죠? y는 b를 그어도 x 하나만 같죠? 어떠한 y를 그어도 그에 대응하는 x가 딱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1대1의 요소를 만족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물론 1대1 대응까지 보려면 이제 정의역이 뭔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y가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까지도 다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대1의 요소라고 좀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함수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연속적인 거.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 계열의 이런 직선과 같은 그러한 함수들. 그리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같은 2차 함수와 관련된 그러한 함수들. 또는 앞으로 배우게 될 무리함수라든가 나중에 배우게 될 3차 함수 전부 다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인 그러한 함수죠. 아직 우리가 연속 함수가 뭔지 정의를 배우진 않았으니까 근데 딱 봐도 연속적으로 끊어짐 없이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는 함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함수에 한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이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익숙하니까. 근데 이런 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봐봐.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y는 ax 플러스 b라고 할게. 그럼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런 형태지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이런 형태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 어, x 값이 커지면 y 값이 꾸준히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하는 형태네.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예를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니까 x 값이 커짐에 따라서 y 값이 꾸준히 증가만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이거나 감소만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 볼 수 있냐면, 자, 참고로 어떤 우리가 함수가 정의되는 그 집합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구간 전체가 실수, 구간 내 실수들이 다시 여기에서 조금만 다시 수정을 할게요. 구간 전체가 정의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x 값이 커짐에 따라 y 값이 꾸준히 증가만 하거나 도중에 감소해버리면 안 돼요. 감소만 한다면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함수를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함수들이야. 예를 들어서 x가 정의역이 뭐 만약에 이런 함수를 본다라고 해봐. 이런 함수를 본다라고 해봐. 근데 내가 보고자 하는 정의되는 그러한 함수가 이 부분이라고 할게. 이 부분. 그럼 이 부분에 대응하는 x의 구간은 이 구간이 되겠죠? 도중에 뭐 끊어지는 거 없이 이 구간이 되겠지? 이 구간 전체가 정의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는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을 봐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이 정의되는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에서 구간 전체가 정의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는 그때라는 전제하에 x가 커짐에 따라 y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면 1대1 대응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겁니다. 원소 대응을 한번 봐볼까? 원소 대응.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함수, 방금 전에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들었던 예시들과 비슷한데 이러한 원소 대응을 봐볼게. 1, 2, 3, 2, 4, 6이라는 원소 대응을 볼게요. 이러한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지금 1은 4로 가고 2는 6으로 가고 3은 2로 가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함수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의 정의를 보면 얘는 일단은 1대1 함수를 만족하면서 왜? x가 다르면 y가 다르잖아. 그러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네. 그쵸? 근데 어떻게 판단할 수도 있어? x, y가 유한집합인데 그런데 x의 개수와 y의 개수와 치역의 개수가 전부 다 같네. 유한집합이면서 이걸 만족하니까 1대1 대응이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한번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볼게요. 이걸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1일 때 4고요. 1일 때 4야. 그리고 2일 때 6이네. 2일 때 6이야. 요 정도. 3일 때 2네. 3일 때 2야. 요 정도.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봐봐. 원소 대응의 특징, 다시 원소 대응일 때 보니까
각각의 원소마다 대응한 걸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분명히 X값은 증가했으나 Y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기도 하죠.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이 맞긴 맞죠. 그죠? 아,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전에 내가 구간 전체가 방금 위에 참고해서 구간 전체가 정의역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라는 전제 조건 하에 x가 커짐에 따라 y가 꾸준히 증가만 하거나 꾸준히 감소만 한다면 1대1 대응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원소 대응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소 하나하나의 대응을 봤을 때는 분명히 x는 증가하고 있지만 y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이해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 1대1 대응이면 x가 커짐에 따라 y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합니다는 틀린 말이야. 왜? 구간이 1대1 그게 방금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게 옳은 표현이 되려면 구간 전체가 정의역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구간 전체가 정의역이 아니라 이렇게 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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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2 사이에 정의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식이면 분명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두 번째도 있어. 어? 그렇다면 이제 이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구간 내 실수로 정의된 함수를 봅시다. 구간 내 실수로 정의된 함수. 물론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이런 거 주어진 구간 내에서 계속해서 감소만 하네. 그럼 1대1 대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비슷하게 이런 함수를 봐볼까? 2차 함수.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겠죠. 구연속된 구간 내에서 증가만 또는 감소만 해야 되는데 감소하다가 증가했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드는 예시를 보면은요. 어? 여기에서 들었던 참고에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지금 들 예시가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이러한 함수와 이러한 함수 여기까지로 끝이야. 이러한 함수 그리고 이러한 함수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려가는 함수. 음. 자, 그럼 이게 1대1 대응인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지금 1대1 대응이 됩니다. 제가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물론 집합 x와 y를 완벽하게 줘야 돼. 그런데 직관적으로 지금 그림만으로 좀 볼게요. 얘는 1대1 대응이 돼. y 하나당 x가 정확하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니까 1대1의 요소를 당연히 갖추고 있어. y 하나당 x가 하나씩만 대응이 되니까 여기 y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이 되니까 1대1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대1 대응이 되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에 이거 두 번째 한번 이거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y 하나당 x 하나만을 갖추고 있고요. y 하나당 x 하나만, y 하나당 x 하나만이야. y 하나당 x 하나만이야. 그러니까 얘도 1대1의 요소를 갖추고 있고요. 취역과 공역은 같게끔 주어졌다라고 할게. 그런데 세 번째 케이스가 문제가 되죠. y 하나에 여기에서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에서 끝났잖아.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더 내려오는 케이스야. 그러면 y 하나에 x가 두 개가 대응돼 버리네. 그럼 얘는 1대1의 요소를 만족하지 못하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구간 내에 실수로 정의된 함수는 이런 함수처럼 끊김없이 연속적으로 주어지는 함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함수처럼 끊어져 버리는 불연속 함수가 있을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면 도중에 끊어짐이 없다면 x가 커짐에 따라 y가 계속해서 증가만 또는 감소만 하는데 불연속일 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 버리냐? 자, 두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두 번째 케이스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이거 두 번째 케이스. 이거 방금 전에 내가 그렸던 그림이 뭐였냐? 이거거든. 자, 이와 같이 있을 때 자, 증가하다가 끊어졌고 이 지점에서 감소하긴 하는데 여기에서 함수가 끝나. 이때 y 값은 이게 같은 위치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함수를 봤더니 불연속일 때는 끊어져 있는 이 함수는 경우에 따라서는 1대1 대응인 건 맞지만 증가하다가 감소할 수도 있네. 끊어져 있다면. 이해되지? 끊어져 있다면 1대1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시 끊어져 있다면 1대1 대응임에도 불구하고 구간 내 이 실수 이러한 구간이 전부 다 구간 전체가 정의역임에도 불구하고 함수가 끊어져 있다면 1대1 대응이 안 될 수도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전제 조건이야.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 구간 내에 실수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는 구간 내에 실수로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정의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연속적으로 정의된 구간이란 얘기야. 이렇게 띄엄띄엄띄엄 여기 봐봐. 띄엄띄엄띄엄 정의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정의된 우리가 구간이란 정의를 아직 안 배워서 그래. 다시 f는 구간 내에 실수로 정의되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조건이 있었어야 됐어? 이제 f가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주어져 있을 때, 즉 연속 함수일 때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아, x가 커짐에 따라 y가 꾸준히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한다면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 함수가 1대1 대응이다 한다면 반대로 x가 증가함에 따라서 y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증가만 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맞고요. 다시 이러한 함수가 있다면 얘도 x가 증가함에 따라 y가 꾸준히 감소만 하고 있으니까 1대1 대응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거 구분을 확실하게 좀 해 두셔야 돼요.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x가 커짐에 따라 y가 꾸준히 증가만 한다 또는 감소만 한다 라는 게 결국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러한 전제 조건이 없다면 이러한 반례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반례였죠?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어, 어. 이런 반례. x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y가 커지다가 감소하는 반례. x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y가 커지다가 감소하는 반례. 이런 반례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거를 뭐 물어보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하니까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상수함수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상수함수. 이제 상수함수는 함수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있을 때 x의 모든 원소가 전부 다 모든 원소가 y의 오직 하나의 원소 예를 들어서
C에 대응하는 함수를 말합니다. 즉, 어떠한 원소가 오더라도 항상 C라는 y값을 갖게 되는 것을 상수함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1, 2, 3에서 A, B, C로 가는 이러한 F가 있을 때 전부 다 C로만 대응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프로 그려봅시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C가 만약에 양수라고 했을 때 1일 때도 C, 2일 때도 C, 3일 때도 C. 이게 상수함수라는 얘기지. 띄엄띄엄 있지만 이건 상수함수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형태로 한번 봐볼까? y는 b라는 거 한번 그려볼게요. 즉 fx는 b야. 그 말은 뭐냐면 이게 y는 b라고 했을 때 x가 여기일 때도 b고요. 바로 옆에 x일 때도 b고요. 바로 옆에 x일 때도 b야. 즉 그러니까 이러한 직선 형태가 상수함수로 나오게 되고요. 방금 전에 봤던 이러한 예시는 하나의 점의 형태가 상수함수가 아닌 것 같지만 정의역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야지. 상수함수란 무엇인가? 모든 원소가 하나로 대응되기만 하면 된다. 이걸 만족하기 때문에 이 또한 상수함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볼게요.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뭐냐면 f가 이번에는 x에서 y가 아니라 x에서 x입니다.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보내는 거야.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보내는 겁니다. 함수 f가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정의역 x에 각 원소에 자기 자신이 대응할 때, 자, 정의역의 각 원소가 곧 자기 자신으로 대응한대요. 이럴 때 f를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한다. x에서의 항등함수라고 한다. 자, 예를 들어서 봅시다. 1, 2, 3이 있고요. 1, 2, 3이 있어. 같은 집합에서 같은 집합으로 보내야 되니까 둘 다 x로 뒀어요. 자,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으로 대응이 돼야 돼.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대응이 되겠지. 그래프로 그려보면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이게 지금 상황에서의 항등함수입니다. 이해되니? 그런데 만약에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면 실수 전체라면 자, 실수 전체라면 일단 fx는 x를 만족해야 되죠. 0은 0, 1은 1, 2는 2,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딱딱 이렇게 촘촘하게 찍히겠지? 따라서 오, 잘못 그렸습니다. y는 x, y는 x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항등함수 그래프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면 y는 x인 거지. 정의역이 이와 같이 몇 개 유한집합으로 주어진다면 점점점으로 찍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 y는 x는 너무 익숙해서 다 아는데 이게 항등함수임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정의역이 즉 이 x가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형태는 비슷하지 지금. 파란색 봐봐.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점점점으로만 나오면 이거 항등함수 아니네.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거 상수함수 아니야.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거 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간별로 X축에 평행한 서로 다른 직선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진 함수는
상수함수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 fx가 우리가 1, 2인데 x가 0보다 작은 범위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를 봅시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이래. 이게 1이라고 할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에. 그러면 마치 얘도 상수함수고 상수함수니까 합쳐놨으니까 상수함수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건 상수함수가 아니란 얘기야. 자, 두 번째 봅시다. 상수함수 fx를 볼게요. 상수함수 fx의 식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fx는 c는 상수일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수함수 fx의 식은 fx는 c가 아닐 수도 있다.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정의역을 제가 -1과 1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fx를 절대값 x라고 둘게요. 그러면 x가 -1일 때 대응 관계로 한번 볼게요. 대응 관계로. 자, 지금 -1은 결국 1로 대응이 되죠. 다시. f-1은 1이죠. f1도 1입니다. 그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단 하나의 y값으로 다 화살이 가고 있죠. 상수함수가 뭐였어? 정의역의 파란색으로 할게. 정의역의 모든 원소가 딱 하나의 값으로만 화살을 계속 주고 있으면 돼. 이 상황에서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1과 1이 딱 하나의 y값 1에 계속 화살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건 상수함수가 맞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세 번째 봅시다. 상등함수 fx는 x, 항등함수 fx의 식은 fx는 x가 아닐 수도 있다. 자, 방금 전에 내가 뭐라 했어? x가 실수 전체라면 상등함수는 fx는 x야. x가 실수 전체라면 y는 b꼴이야. 상수함수는. 이랬지.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상수함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면 두 번째,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정의역이 실제로 실수 전체가 아니죠.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야. 실수 전체라면 항등함수는 fx는 x인데 실수 전체가 아니라면 이게 아닐 수 있는 예시가 나오겠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의역이 0, 1인 함수 fx는 x제곱을 봅시다. 얘는 f0은 0이고요. f1은 1이에요. 그러니까 0은 0으로 1은 1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고 있죠. 항등함수 맞네요. 자, 정의역이 -1, 0, 1인 함수 fx는 x의 세제곱을 봅시다. 자, 그러면 f-1은 얼마? -1, f0은 0, f1은 1이니까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자기 자신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항등함수가 맞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